위클리 핫 랭킹 뉴스 4위입니다. 정유라 청문회장 대신 명품 거리로 특검이 지명 수배를 내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죠. 근데 정유라 씨가 뭐 여기저기서 지금 목격이 됐다는 있습니다.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독일의 명품 거리에서 목격이 됐다고. 여기가 어디냐면 프랑크푸르트의 다운타운입니다. 네. 괴테 광장이 있고요. 괴테 거리라고 불리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음. 되게 넓고 이제 광장이 되게 넓은데 거기 아주 유명한 명품 샵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청문회가 열리는 그날 이 정유라는 저기서 지금 돌아다녔다는 목격이 지금 됐거든요. 막 그렇다면 저기가 사실은 명품 거리이기 때문에 뭘 많이 사러 다닌다고 봐야 되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명품을 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한국에서는 지금 이 정유라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본인은 명품 거리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장님 보면은 좀 자신의 어머니와 사촌 언니가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게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런 여유로운 모습이 그 최 씨가 해외 보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귀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된 건지. 우선 그 최순실 씨가 과연 해외에 그 자산을 숨겨놓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그런 첩보가 있다고만 지금 그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특검이 확인할 것이고 정유라 씨 경우에는 뭐 돈도 실력이라는 평상시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자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자기 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재판을 받고 있고 하는 거는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아마 저 독일에서는 또 독일에서 나름대로 본인의 생활 거기에 이제 자기 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뭐 정유라 씨의 원래 그 지금 한 20년 그 생활 자체가 저런 것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철이 덜 들었다고 봐야죠. 네. 지금 뭐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요. 뭐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뭐 자세히 잘 모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때가 명품 세일 기간 중이었다고 해서 아마 뭐 세일이라고 해서 명품 사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 뭐 시민들도 그렇고요. 네. 사실 저기 가는 거는 사실 뭘 사러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때가 세일 기간이라면 사실은 뭐 살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 철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어머니는 뭐 구속돼 있고 뭐 누나, 사촌, 언니도 구속돼 있는데 본인은 뭐 사러 댕긴다.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재산 얘기가 나왔는데 해외에 한 10조 원 정도의 재산이 파킹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뭐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10조 원이라고 하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제 독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네. 최 씨가 이제 독일로 말 그대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재단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혐의들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대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다가 말 그대로 그런 유령 회사들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1992년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오래 전으로 흘러들어가서 예전부터 독일에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최 씨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는 1992년도에 이 유벨이라는 이런 유령 회사를 설립해 갖고서는 그 당시부터 뭔가 은닉 재산들을 나름대로 세탁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들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는 윤석열 팀장이 정두원 전 의원을 만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최태민 씨의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들, 예.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같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태민 씨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최순실 씨 일가의 부를 축적하고 불려왔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재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기업들을 협박해서 말 그대로 돈을 뜯어냈던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수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축적한 재산들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사전부터 독일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은밀하게 자금을 융통했던 것인가 예. 그리고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듯이 이렇게 축적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얻은 재산들을 혹시 아무도 모르게 독일로 빼돌리려고 했던 정황 증거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게 바로 특검 수사에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규모에서 놀랍습니다. 규모에서 우리가 최순실 씨 재산을 그 자매 일가 재산할 때 최순실 씨가 340억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우리 서민들 보기엔 너무나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자매들에 비해서 340억이면 좀 적다 부동산이. 그래서 혹시나 어디다 놔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예.
또 엊그저께 그 모 조간신문에서 8천억으로 지금 추정된다고 나왔어요. 네. 8천억은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나오는 게 어떤 계산법이 어떻게 됐든지가 지금 10조 원이라는 지금 주장이 나와서 이 10조 원이 어떻게 됐냐면은 독일의 헤센주 검찰이 하다가 지금은 연방정부에서 지금 간다라는 금액입니다. 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이 10조 원이면요, 달러로 하면은 100억 달러고요. 세계 500대 부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한 지금 그 117조 정도로 해가지고 네. 세계 한 60위 정도 되거든요. 예. 최순실 씨가 바로 10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벌로 된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좀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좀 예. 오늘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 기사를 그 연 이틀 보도한 데가 한국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보도 기사를 잘 보면 자 이제 결국은 독일 검찰에서 그런 추정을 하고 추산을 하고 지금 조사 중이다 예.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소스가 그 정보원이 사실은 첩보예요. 네.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보다 첩보라는 거는 그 신뢰도가 훨씬 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 중이라는 거를 우리 특검에 통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그 부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기자가. 예. 자, 그러면 한국일보가 연 이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음. 동아일보도 지금 그 기사 안 쓰고 있죠. 네. 안 쓰고 있는데 왜 안 쓰고 있을까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안 쓰는 아직 거 확인이 안 아니겠어요? 돼서. 그렇죠.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동아일보가 능력이 없어서 확인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왜냐면 우리 특검을 상대로 취재하는 거니까 예. 이게 뭐 독일에 가서 취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상대로 한다면 동아일보도 적어도 이틀 정도면 충분히 그 기사를 확인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기자가 이제 그 기자들 그런 기사를 낙종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낙종을 하면 반드시 확인해서 뭔가를 그 다른 기사 만들어내려고 하죠. 네. 그런데도 안 쓰는 걸 보면 일단 이 기사의 신뢰도 자체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하여튼 그래서 네. 하여튼 특검이 확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확인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되 우리가 지금 그 기사를 단정적으로 맞다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10조 원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독일이나 이쪽에 막대한 재산을 그렇죠. 빼돌렸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을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단골 미용실 원장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실었는데 그 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현지의 사람들이 최순실 씨를 한국의 24위 재벌 회장이다. 이런 얘기로 서로 소개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10조면요 2등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이제 2등이 10조면은요? 예, 13조, 이건희가 13조, 14조니까 2등이 돼버리고 이재용을 뛰어넘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근데 10조는 막 중복 계산이 많이 됐을 거로 보고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재산을 밖으로 특히 여기에 뭐 세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했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예. 뭐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그런 데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좀 특검에서 어떤 특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특별수사관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유라가 지금 스위스로 막 망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망명은 정치적 박해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냥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근데 최 씨가 그 해외에 자산을 모으면서 지인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데이비드 윤 씨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를 지금 도피하는데 도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수사선상에 오를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 검찰이 이제 앞으로 정유라 씨를 주요 피의자로 전환시키기 시작하면서 네. 이러한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돕는 사람들까지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얼마만큼 지금처럼 도망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면 정유라 씨는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고 또 연령대의 나이로 치게 되면은 20대 초반에 사실 사회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누군가 조력자의 도움 없이 해외 생활을 떠돌아다니면서 도피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특검의 수사가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의 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정유라 씨가 국내에 송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독일 검찰에서 사실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는 게 돈 세탁 혐의예요. 네. 돈 세탁 혐의니까 만약에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돈 세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이 이제 그 적발이 돼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 돈 세탁을 도운 사람도 틀림없이 데이비드 윈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왔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독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왔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데이비드 윈도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독일 검찰의 추적을 받을 거니까 1차적으로 우리 검찰보다는 독일 검찰이 먼저 그 네. 사법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정유라 씨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딸 정유라 씨 국내에 송환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최순실 씨가 심적인 동요를 일으킬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